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친톡의 가장 큰 자랑이죠. 한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풀어주는 두 분의 친절 뇌생남들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자타공인 북한통 이영종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친절 백신을 맞는 자세로 토크에 임하겠습니다. 아하. 와, 또 한 분은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다 갖춘 분이시죠. 정대진 센터장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과의 친절한 통신 연락서 계속 쭉 갑니다. 와.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멤버 있죠.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친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 그럼 이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는 좀 통신 연락이 늦을 때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겨울이 온 네. 느낌입니다. 그런가요? 싸늘합니다. 네. 그런가요? 그럼 우리 두 전문가님과 저희 MC들도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 볼까요? 네, 현재 남북 통신선 재개통과 더불어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남북 관계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미 중 4자 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친톡에서는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부터 또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고심과 노력들을 알아보고요. 이를 통해 내년 베이징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을지 날카롭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북한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놓고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가 흥미있게 본 문서를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체육 선수들은 어머니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금메달로 빛내 나가겠다는 드높은 열의를 안고 훈련장마다에서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켜야 한다. 또 있네요. 자신들이 안아오는 하나하나의 금메달이 조국의 존엄을 빛내고 온 나라를 새로운 기적과 위훈 창조회로 힘있게 고무 주동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훈련에 더 많은 땀을 바치자. 마치 북한 저도 방송을 모르게.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도 모르게. 네, 와. 진짜. 네, 제가 읽으면서도 네. 이 정도면 금메달 안 따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큰일 나지. 큰일 나죠. 북한이 이렇게 메달 욕심이 있는 나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네. 박사님, 이게 어디서 나온 글인가요? 10월 2일자 그 노동신문에요. 금메달과 애국의 땀방울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애국의 나왔어요. 땀방울. 예. 강렬하네요. 그런데 이제 네.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갑자기 지금 북한이 뭐 내부적으로 여러 다른 경제 문제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애국의 땀방울 금메달 이러면서 이 기사에 금메달이라는 얘기가 6번이나 등장을 해요. 6번이나요? 이게 무슨 시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지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뭔가 지금 구슬땀을 흘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체육인들의 최대의 꿈과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우승의 금메달은 누구에게나 차려지지 않습니다. 네,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느껴지는 거는 뭐 10분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올림픽 출전 IOC로부터 금지당했잖아요. 예, 지난 7월에 도쿄 하계올림픽에 네. 불참 선언을 했죠. 네. 그러니까 명분은 코로나로부터 자국 선수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는데 근데 206개 IOC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이제 불참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IOC가 좀 애를 먹었겠죠? 북한한테 있던 출전권을 다시 또 재배정하고 그나마 도쿄 하계올림픽이 코로나 와중에 어렵게 하고 있는데 또 찬물을 끼얹고 하니까 IOC 입장에서도 또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돼서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자격정지 2022년까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유는 있었지만 전 세계 팬데믹 시국에 북한만 쏙 빠진 건 잘못하긴 했죠. 그 힘들고 불안한 시국 속에 다른 국가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한 거잖아요. 안 그래도 국제사회랑 단절된 채로 경제난도 겪고 있는 북한인데 도쿄 올림픽 때라도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뭐 불친절했나요, 제 말이? 전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 아니에요. 아, 몇 주째 어려운 거 없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량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할 얘기가 있으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노친톡 왜 나온 거니? 얘기 좀 해줘. 솔직히 북한이 올림픽에 나오건 말건 그게 뭐가 중요하죠? 오. 형주 씨는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길 바라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북한의 올림픽 출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노친톡이 가끔 저렇게 날카로워. 정이 없더라고요. 까칠하네, 역시. 어쩜 저럴 수 있어? 이상하다. 아니, 우리 한민족이니까 그러니까요. 이 올림픽이 세계 인류의 대제전이잖아요. 뭐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북한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북한의 베이징 올림픽을 출전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랑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데 이거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 군사적인 부분, 뭐 긴장 이런 것들, 국제 평화, 남북 관계 모두 어떻게 보면 쉽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기가 특히 경색된 관계에서는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럴 때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스포츠와 문화예요. 맞습니다. 또 인도적 교류고. 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지금 뭐 남북미 또 남북미 중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마침 베이징에서 머지않아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이거는 뭐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노친톡이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 거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너무 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공부도 말이에요. 필요한 것 같고요. 노친톡이 생각보다 무식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네. 남북 관계 회복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의 출전 여부에 우리 정부의 관심이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IOC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선수 개인 자격으로는 개인 자격? 출전이 가능합니다. 지난 우리 도쿄 하계올림픽 때 러시아가 개인 자격으로 출전해서 우리가 페더레이션. 예, 네. 그 다 같이 봐서 저렇게도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거 예. 이제 많이 봤는데 국기나 국가를 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아. 뭐 시상식에서도 보면은 러시아 국기가 아니라 뭐 횃불 모양으로 이렇게 된 깃발이 올라와 저게 뭔가 했더니 그게 이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ROC의 그 깃발이었고 국가도 연주를 못하니까 차이코프스키 뭐 협주곡 1번 이런 것들이 연주가 대신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걸 국가로. 뭐 기발하네요. 징벌 중에서는 정말 최고 징벌이죠. 금메달을 따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자기 국가 국기가 개양되거나 울리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IOC의 제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출전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나 아니면 고위급 회담이 가능할까? 이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네요. 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국가 자격으로 출전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정상은 물론이고 고위급 간부가 참석을 한다? 네. 이거 굉장히 민망할 것 같긴 한데요. 그쵸, 박사님? 최고 지도자가 가기는 절대 어렵죠. 개막식에 가야 된다.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가야 된다. 이러면 아마도 뭐 지금 권력 서열로 볼 때 2위고 명목상 국가수반이라고 그럴 수 있는 최용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북한 축구위원회 뭐 위원장도 해가지고 스포츠 분야에도 발이 넓으니까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이상은 어렵다. 결국은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 베이징 올림픽에 관심을 갖는 거는 어떤 정상들 간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가 이런 게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그럼 어떡해요? 김새네. 아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나 관계자들이 안 오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우, 눈물 날라 그래. 이거 어떡하면 좋지? 뭐 또 눈물까지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네. 이 IOC가 북한 출전 금지 처분을 취소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게 우리 당국이 또 좀 희망을 걸고 노력하고 네. 있는 부분도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무엇보다 개최국인 중국이 성공적으로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열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여는데 이 북한이 또 남한이 같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중국이 또 중재 역할을 또 하면서 중국이 마련한 판에서 이 평화의 장을 연다라고 하는 것, 올림픽 정신에 딱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러네요. IOC나 중국도 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일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맞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이 키를 쥐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에요. 근데 이 바흐 위원장이 사실은 독일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선수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남북 분단의 이런 현실, 통일, 독일 통일을 비춰본 어떤 한반도의 현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에 동계올림픽 때 북한이 협조해 준 거, 평창 동계올림픽 이런 것 때문에 그해 3월에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또 만났어요. 바흐 입장에서 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켜야 되고 한 번 뭐 학교에 안 왔다고 그 학생을 징계를 주는 게 너 학교에 앞으로 나오지 마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거는 뭐 수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의 체면 또 IOC 입장에서도 조금 체면을 챙기면서 참석을 시켜서 제대로 된 올림픽 이거 만드는 거. 요즘 뭐 올림픽이 사실 약간의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네. 월드컵도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올림픽에 대한 집중도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IOC 입장에서도 특히 바흐 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할 겁니다. 아마. 네. 바흐 위원장도 북한 참가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 이제 그런 언급을 최근에 또 한 적이 아,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일부 전문가분들도 이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올해 안에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측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 11월, 12월 중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대북 문제, 남북 문제에 관해서 좀 촉이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 앤드류 킴, 미 중앙정보국 한반도 미션 센터장 이런 직위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 주재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에 관련한 정보를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촉이 있는데 5일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상으로 먼저 만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서 베이징 올림픽에 함께 참석하는 이런 구도를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세현 전 장관하고 이거 앤드류 킴 이 두 사람이 이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촉이나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가능성들 염두에 둘 수 있고요. 우리가 7월 27일 날 남북 통신선이 처음에 이제 복구될 때 정부에서 밝힌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몇 차례 친서를 교환했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이렇게 선순환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이 시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나 어떤 직접적인 교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베이징 올림픽을 염두에 둔 어떤 큰 그림 이런 것들도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형주 씨는 네. 올림픽 정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제 입으로 또 얘기하려니까 참 민망한데요. 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네. 저 대한체육회 글로벌 홍보대사고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였잖아요. 그럼요. 승리보다 참가, 성공보다 노력, 그리고 올림픽이 탄생한 이유기도 한 평화. 이게 바로 올림픽 정신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남은 단 하나의 분단 국가가요. 이 올림픽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만 전쟁을 끝내자라는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남북, 미중 이 네 국가에 다시 한번 올림픽 정신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올림픽은요, 정치, 종교, 또 인종을 초월해서 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전 인류의 축제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요. 네.